할 일은 많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할 것도 많고, 왜냐면 저는 이제 10년 넘게, 다육이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왜냐면, 여러분 제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한테 아무래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제가 10년 넘게 농사를 저는 항상 이렇게 유념을 뒀던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래도 이 지금 계절적으로도 되게 조금 뭐라 할까요? 좀 힘들어졌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육이 농사 이렇게 짓는 것도 어려워졌고 매장에서 다육이를 지키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것도 같고, 우리가 서로 다육이 하는 사람끼리 정보도 공유를 하면서 어쩌거나 다육이를 잘 지키자는 얘기죠, 그죠? 아무래도 이제 저는 창과 철화가 이렇게 안에 있었기 때문에 90% 차강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잃어버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돈이 아까워도 여러분 썼던 흙은 절대로 재활용하지 마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쪽 아이들은 하나도 안 죽었는데, 왜 저쪽에 있는 아이들이 그쪽 그룹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 죽는 거예요. 많이 죽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죽고 있습니다. 몇 개가. 왜 그럴까? 혼자 막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제가 나 얼마 안 썼으니까 흙을 재활용해야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흙을 손님들한테 이렇게 심어드리는 거는 절대 재활용을 안 해요. 하지도 않고 흙을 좋은 것만 쓰죠. 그런데 이제 제 거니까 이제 아무래도 흙이 정말 그러니까 분갈이에서 얼마 안 된 거를 제가 재활용을 해서 썼던 게 있어요. 이게 다 그거는 아니에요. 이쪽에는 재활용해서 쓴 게 없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쪽에 이제 몇 개가 이제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다른 애들은 괜찮은데 왜 여기 있는 애들이 죽지? 그랬더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흙이 아깝다고 여러분 내가 이제 얼마 쓰지 않았으니까 그걸 재활용했던 거예요. 왜냐면 흙을 마사하고 저는 상토분이 안 쓰는데 얼마 안 썼으니까 그래 같이 섞어서 써야지 하고 그때 한 열 몇 개인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애들이 어김없이 죽은 거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곰팡이병, 특히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병은 쉽게 말하면 만약에 깍지벌레나 응애는 너무너무 좋은 양이 많이 나와서 어떤 거를 친환경 살충제를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농약사에서 살균제를 쓰시면 웬만한 거 다 죽어요. 근데 여러분 뭐냐면 이제 곰팡이가 문제인 거예요. 그죠? 곰팡이는 썼던 흙에서 여러분 만약에 이제 깍지벌레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곰팡이도 마찬가지예요. 곰팡이도. 그런데 거기에 그 흙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파생이 돼서 죽는 애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흙은 절대 재활용하지 마시고 버리세요. 유튜브에 보시면 흙을 재활용해서 쓰는 방법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뭐냐면 그게 병이 생길 수 있어요. 깍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깍지 응애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곰팡이병. 왜냐면
여름이 되면 습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또 정보는, 제가 오늘 유성장에 갔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또 이제 그쪽에서 그 달팽이, 우리는 왜냐면 노지에다 다육이를 키우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밭에 다육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달팽이 관리를 올해는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 죽었습니다, 다육이가. 여러분 있잖아요, 달팽이가 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병 있는 것처럼 시커멓게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작년에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달팽이 약을 뿌리자, 잘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죽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예요. 달팽이 약을 뿌려서. 그게 원래 물약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있는데, 아이고 그냥 살균살충제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또 물로 해갖고 어떻게 뿌려요. 아유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알약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렇게 뿌리는 거 있어요. 여러분 그걸로 하시면 돼요. 노지에도 마찬가지, 노지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갖고 어쨌거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제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뭐냐면은 이제 한여름 특히 한여름은 습도가 높고 고온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 곰팡이에 대한 거를 아주 철저히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는 뭐냐, 흙을 여러분 재활용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밭에라든지 밭에 하엽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 거기에 균이 들어가서 곰팡이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하엽은 띄지 마시고 그 옆에 지저분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제거한다. 그 다음에 만약에 가정에서도 이렇게 화분에 심어져 있는 거는 그 본잎을 떼시면 안 돼. 곰팡이가 그 본잎, 만약에 그 하엽 정리할 때 그걸로 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마세요. 그 옆에만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게 오늘 요점이고요. 자, 우리는 뭐 농약 살균살충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 내가 농약사에 가서 기동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기동약을 했냐, 오늘 이제 물어봤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약이 있었는데 없어요, 거기에는. 제가 사고 싶은 거는 농협에 있는 약제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렇게 여쭤보는데, 그러면 잿빛 곰팡이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젊은 사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알고 계시더라고요. 원래 잿빛 곰팡이나 곰팡이는 고온 다습할 때 생기잖아요. 먼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장님은 많이 알겠다. 그래서 기동량을 좀 많이 해야지. 그렇게 하고 이제 귀를 열고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 말이 뭐라는 줄 아세요? 올해 덥잖아요. 우리 여러분이 봐봐요. 지금 9월에 제가 10년 넘게 이렇게 장사하면서 여러분 10월이 다 돼가는데 물을 안 준 적이 없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래요. 그만큼 습도가 높은 거죠. 습도가 이렇게 높으니까 얘네 물 안 줘도 이렇게 그냥 죽지도 않고 애들이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애들이. 이게 웬일이에요, 날씨가. 이렇게 여러분 찌글찌글해도 있잖아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밤이라 그러는데 얘네들 다 살아나요. 물 요렇게 찌글한 거는 한 2-3번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살아나요.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살아요. 자, 그 사장님 말씀이 뭐라냐면, 원래요 고온 다습일 때 곰팡이병이 생기고 잿빛 곰팡이가 생겨요. 근데 올해는 희한하다고. 이거 계절이 없어졌대요. 잿빛 곰팡이가 아무 때나 생긴다는겨.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제가 판단한 게 맞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사장님하고 그런 얘기하면서 아마 네, 맞는 것 같다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야죠. 자, 뭐였냐, 여러분, 제가 10월이 이렇게 가까이 오면서 물을 안 준 적이 없습니다. 9월 하반기에는 항상 물을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줘도 다육이가 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서는 뭐냐면은 물을 줬다고 해서 얘네가 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10년 넘게 이 다육이에 대해서 종사를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한 거는 물을 주면 안 된다. 그냥 제 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 뭐 이런 거 중요해요. 하지만 내 감도 있어요. 내가 장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농사로 다육이들을 키워봤기 때문에. 자 여러분, 곰팡이유는 고온 다습입니다. 그게 완전히 다 맞았을 때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곰팡이균이 더 번지죠. 이렇게 쌀쌀한 날씨, 그럴 때 원래 곰팡이들이 더 번진다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느낌으로, 그냥 감으로 제 판단은 뭐였냐면, 자 고온 다습이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물을 줬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고온으로 올라가죠. 낮에 고온 올라가고 다 습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곰팡이병이라든지 아니면 그 잿빛 곰팡이가 더 심해졌겠죠. 약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 판단은 뭔가 하나가 안 맞으면 얘네들이 증상이 심해지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주요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저는 하나하나 이 매대에 있는 아이들을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병의 증상이 있는 아이들은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만질 때는 항상 손을 닦고 다른 아이를 만집니다. 잿빛 곰팡이라든지 곰팡이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매장에 있는 애들이 다 병이 있을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암이 걸리고 어떤 저항력이 내가 약해졌을 때 병이 오죠. 하지만 다 암이 걸리고 다 몸이 아픈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다육이도 내가 건강하고 다육이가 건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면 병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런, 보세요, 이런 트로이 철화, 이게 지금 요런 아이들도 다 병이 오지 않았습니다. 병이 온 거는 몇 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만약에 이게 과일이라든지 과실류라든지 여러분 과실류,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이런 그 야채라든지 뭐 만약에 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입이 얇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폭 주저앉고 인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삼도 잿빛 곰팡이에 걸리면 완전 쑥대밭됩니다. 곰팡이가 걸리면. 그래서 잿빛 곰팡이를 잡는 데는 인삼에 쓰는 그런 잿빛 곰팡이 약이 있습니다. 그거를 쓰면 좋은데 그거는 농협에서 팔아요. 딴 데는 안 팔아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 약들은 잔류 농약 같은 게 많기 때문에 그게 걸려요. 그래서 뭐 지금은 되게 그 까다롭게 돼서 다육이에 대해서 살균살충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걔네들이 쓰는 거를 우리가 쓰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다이에스엠이 그래서 잘 듣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제 그거를 쓴 거고요. 어쨌거나 어디까지 얘기했냐. 또 옆길로 샜네. 그래서 여러분, 자 고온 다습에 곰팡이라든지 제가 그랬잖아요. 응애나 아니면 병충해는 여러분 그냥 약 쓰면 죽어요. 그리고 저면간수를 하시던지 그것도 안 되면 흙 버리고 그 애만 빼서 그 약물에다 담그시면 살아요. 근데 다육이 암이죠. 곰팡이 병이 무서운 거예요. 무름병이. 곰팡이병이 오면서 무름병이 확 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그 요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잡기 위해서 저는 계속 지금 제가 혼자 이렇게 곤도 세우고 그거에 지금 집중 파헤치고 있습니다. 저는 공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실질적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옆길로 샜는데요. 자, 곰팡이를 잡으려면 지금 시점에서는 저 판단이 맞았다는 거죠. 햇빛도 중요합니다. 차광이 돼 있었죠. 햇빛이 들어왔죠. 그럼 어떤 곰팡이들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는 얘네들이 자력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서 습이 올라오죠. 그걸로만 먹고도 얘네들은 밭에 있는 애들은 살 수 있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을 잡아주고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 왜냐하면 여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올해는. 작년에는 가을에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올해는 여름에 많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 곰팡이를 우리가 현명하게 어떻게 잡고 대처를 해야 되냐? 자, 습을 잡던지, 그죠? 아니면 고온을 잡던지, 그게 완전히 얘네들이 같이 만약에 되면 이거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시점에서는 차각막을 걷었어요. 그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장사 생각하지 말고, 매장은 장사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다육이를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노지에 있는 아이들은 괜찮아. 노지는 제가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괜찮아요. 매장이나 지금 하우스 시설이 이렇게 있는 데가 문제인 거예요. 응? 잘못하면 많이 죽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안 죽어서. 응? 많이 안 죽어서. 다 죽는다는 게 아니라 많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게 아니고 많이 안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자, 곰팡이를 잡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 곰팡이를 잡고, 잿빛 곰팡이를 잡는 거는 약을 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 언제 하냐? 이게 매장이 타지 않아야 돼. 그죠? 다육이가 타지 않아야 돼. 지금 막 차각막 이제 걷었는데 얘네들은 비실비실하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다가 낮에 기온 올라가는데 그냥 여기다 물 주고 그냥 약 주고 해봐. 약도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약도 내 몸이 뭔가 단련이 돼야 그 약을 넣어야지. 그게 받지. 그게 받냐고요. 안 받아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약이 좋다고 지금 차가 막 걷었는데 약 주고 물 주고 해봐요. 이런 거 예상했어요? 온도가? 낮에 온도가 여러분 높잖아요. 그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90% 차광을 했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자, 곰팡이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 습을 말려주던지 햇빛을 쬐게끔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습을 말려주면서 햇빛을 차단하는 거. 왜냐면 고온 다습이 되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아셨겠죠? 여러분, 나 많이 공부 많이 한겨.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이 죽여봤겠어요. 우리는 10년 넘도록 여러분 많이 죽어요. 죽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거고,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아는 거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각 매장마다 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얼마나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은 제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알짜만 가져가시지만, 우리는 돈으로, 정말 수많은 돈으로 다육이를 사고 키우고 운영을 하면서 이런 정보들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또 발품을 팔았죠. 저도 많이 바쁜데, 어쨌거나 뭐 어디를 다니더라도 뭔가 좀 이런 그 정보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항상 그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자, 요점은 뭐냐? 차각막 90%에서 차각막을 걷었을 때에는 작년과 온도와 습도가 다르기 때문에 매장에서는 90% 차광을 한 데에서는 다음 주가 저희는 대전 기준으로 22도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될 때까지 참아야 한다. 물 주기도 참아야 되고 약 주기도 참아야 한다. 고온 다습이 맞춰지면 곰팡이라든지 잿빛곰팡이는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지켜야 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요점이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다육이를 안 죽이려면 90% 차강을 했거나 70% 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강을 하신 분들은 다육이를 안 죽이시려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고온 다습이 맞으면 안 돼요. 곰팡이들은 더 번성을 해서 이렇게 번질 수도 있고 다육이들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충족되면 안 되니까, 자, 햇빛이 지금 들어오죠. 햇빛과 그 다음에 다육이를 말리는 걸로 곰팡이와 잿빛곰팡이를 지금은 잡으십시오. 그리고 22도 정도가 됐을 때 다음 주 정도에는 왜냐하면 타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살균 살충제를 하시고 물을 주십시오. 오늘의 요점은 그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세요.